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여러분들의 방법대로 그리고 진실되게 솔직하게 투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오늘 저희가 투표 결과를 좀 빨리 볼 거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라요. 아까 병원 얘기도 하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우리 이혜리 아버님께서는 주로 그 여러 가지 생활적인 면 있잖아요. 위생, 안전, 네. 아니면 뭐 친구 관계 뭐 이런 것 중에서 어떤 부분에 제일 많이 좀 신경을 쓰시는 것 같으세요? 첫 번째는 안전, 그리고 안전. 위생.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네네. 좀, 단속이 좀 심하다고 해야 할까요? 단속 드시는군요. 예, 네. 저는 사실은 아이가 아프거나 다치거나 했을 때 아이가 아프고 다쳐서 걱정이 되는 것보다 남편이 너무 예민해져 있고 너무 그 두각을 정도예요. 떠니까 네네. 그게 좀 사실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좀 애가 조금 다치고 이래도 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남편은 딸이기 때문에 유난스럽게 네. 다치거나 뭐 위험한 행동에 노출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거의 이제 하루 종일 남편하고 같이 있다 보면 조심하라는 말을 하루에 거의 10대 번은 더 하는 것 같아요. 눈 뜨자마자 조심하라라고 조심해. 시작해서 자기 전까지 조심해. 잘 때도 조심해.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 거야? 조심해. 조심하고. 모서리 이렇게 받고 그러면 안 되니까 조심해. 그래서 저희 집에는 하여튼 뭐 이렇게 액 떨어질 수 있는 네네. 액자라든가 뭐 이런 거는 다 이제 다 치워놓은 상태고 그리고 지금 선생님 너무 웃겨서 옆에서 지금 그렇죠. 숨이 넘어가세요. 네. 이거는 같이 이제 나눠야 돼요. 그래요, 맞아요. 이렇게 그 커피포트에서 이제 물을 끓일 때도요. 저희 집은 이미 이제 뜨겁거나 위험한 물건은 저희 아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그렇죠. 이미 위치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라. 이거 아빠 지금 커피 물 끓이니까 이거 엄청 뜨거워. 여기 손대면 큰일 나. 그 얼굴 얘기를 빨개지시는 해요. 거 어떻게? 그리고 저희 딸이 심지어 다른 방에서 놀고 있어요. 네네. 아빠가 커피 물을 끓이는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딸이 놀고 있는 데를 굳이 가서 그 아이를 끄집고 와서 아빠 지금 물 끓여. 이거 엄청 뜨거워. 큰일 나. 진짜 조심해야 얘기를 돼. 하니까 어느 순간에 저희 딸이 막 놀고 있는데 아빠가 들어오니까는 너 오지 마. 오지 마.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저 너무 공감이 되는 게, 그래요. 저희 애들 한참 어렸을 때 맨날 아빠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너 이렇게 해서 너무 꽝 하고 넘어지잖아? 그러면 이게 피가 팍 하고 나가지고, 삐뽀삐뽀 가지고 확 와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막 꼬매고 아프고 막 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요. 네. 애들이 항상, 이거 큰일 나지, 이거 아프지, 이거 피나지, 맨날 이런 얘기 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너무 공감됩니다. 네. 나 선생님, 정말 커피 한 잔 마셔야겠는데. 우리 한번 얘기하면 얘기 좀 좀 풀어요. 해볼래요? 예. 김병남 선생님, 사실 이렇게 안전은 누구나 다 강조를 해야 되는 거지만 좀 약간 과한 경우가 있기는 있죠, 사실? 네, 그쵸. 근데 사실 건강과 안전은 민감한 게 도움이 되기는 하는데요. 아빠가 경험해보지 않으신 거죠. 내가 경험을 해봤을 때 했더니 괜찮더라를 별로 경험해보지 않으신 거니까 그 양육의 대물림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건데, 흙을 만지고 놀았다. 근데 더러운 줄 알았는데 재밌기도 하더라. 놀고 나서 손을 닦으면 되더라. 이걸 경험해보면 되는데 흙은 더러운 거야? 모는 무서운 거야? 이렇게 단정적으로 경험한 다음에 그걸 해보지 않으시면은 그 사고 안에 갇혀서 네. 아이에게 다시 그런 걸 요구하게 되시죠. 남편을 지금부터 흙놀이를 시킬까요? 괜찮다라는 거? 한주부 너무 선생님 늦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좀 제가 들었을 땐 뭐 자상하고 좋은 아빠. 아빠 편 드시는 건가요? 아빠시라고? 내 네. 치우쳐 남자라고. 있는 자상하고 좋은 아빠. 그렇죠? 사랑하는 아이를 사랑하는데 이 사랑이라는 어떤 이름 안에 잔소리도 내가 널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어. 이걸 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것도 네. 내가 널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맞아요. 이것을 모두 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무마시켜버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 내가 어떠한 말을 해도요, 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아빠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보면 이혜리도 오지 마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게 어느 순간 잔소리고 너무나 큰 개입이라고 이제 느낄 수도 있는 건데요. 선생님, 이게 아이가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좀 철이 들고 사춘기가 되고 그러면 이런 아빠 되게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사춘기 됐을 때 둘이 네. 이렇게 좀 많이 좀 안 갈등이 좋아질까 봐. 생길까봐 조금 걱정이 그쵸. 되기는 하거든요. 지금도 아빠가 몇 마디 하면은 잔소리 그만해. 알았어. 다 알아.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선생님. 선생님. 지금은 부모 슬하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엄마 아빠 앞에서 내가 그 놀이를 할 수밖에 없는데
조금 크면은 학교, 학원, 그 다음에 그들의 아지트가 또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나를 불편하게 했던 부모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는 거죠, 아이들이. 네. 그리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뭐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서를 보면은 어렸을 때는 안전하면은 이제 가장 좋은 거고, 그 다음에는 소속감에 대한 욕구가 있는데요. 이미 가족에게는 내가 속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은 친구하고의 소속감을 강하게 느끼고 싶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왜 사춘기가 됐어 안 됐어를 이야기할 때 엄마 아빠가 어디 갈 때 따라가 그러면 따라가면 아직 사춘기가 아니고 엄마 아빠 갔다 와 나 집에 있을게 엄마 아빠 갔다 와 나 친구랑 있을게 이런 시기가 오거든요. 네네. 얘기만 그럼 그때 들어도 굉장히 섭섭하네요. 서운해 하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부모 자녀 관계가 좋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네. 아이가 부모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순간에도 부모하고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이 중요한 네. 거거든요.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다 보면 아빠하고의 사이가 좀 굉장히 안 좋아지고 나빠질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아이가 아빠와 대화를 할 때 아빠가 지금 잔소리를 하려 하는지 네. 나랑 놀아주려고 하는지 아이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아빠 앞에서는 어떠한 행동이나 무엇의 움직임 같은 그런 부분들을 눈치를 보게 되고 조심해야 하는 그런 상황을 또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네. 지금 아이들은 지금 뭔가 호기심이 많고 뭔가 아주 활동적인 움직임을 많이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 아빠의 어떤 잔소리들은 아이의 행동을 위축하게 하고 그렇죠. 혹은 피해서 하거나 몰래 하거나 안 보일 때 하는 거죠. 예 그런 식의 애들이. 행동을 하게 그럼요, 돼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저희 남편도 이제 막 그렇게 잔소리를 하고 조심하는 얘기를 하니까 저희 딸도 진짜 뭐 하나 해놓고서는 아빠가 걱정할 일이고 지적할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아빠 눈치를 이렇게 계속 좀 보기는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아니 그럼 이제 남편분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남편을 좀 말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지금 아빠한테 부인이 얘기를 했을 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은 가장 뭐 쉽고 가장 빠른 해결책 같은데 안 들어요. 사실은 그 결과가 네. 그다지 좋지는 못해요. 네네. 그 남자들이 아이를 낳고요. 그리고 아이에 대해서 양육 방식이 하나의 어떤 생각으로 좀 고착되는 경향이 조금씩 있거든요.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들을 잘 이렇게 듣고 잘 듣고 자기 것으로 만들질 잘 못해요. 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가 부인의 말을 잘 안 듣는 경향이 있어서 왜 그런 거죠? 그래서 더 그렇게 왜 되는 그런 거죠, 거죠? 결국은. 왜 본인 좋으라고 얘기하는 건데 왜 이렇게 야, 이거 말을 진짜 안 듣는 악재네요, 거죠? 악재. 예, 악재네 정말. 자신의 생각이 딱 고착화되는 시기, 나이대가 그때쯤이라서요. 네. 그래서 제3자나 다른 사람이 어떤 쓴 책들, 네. 혹은 미디어, 카톡의 좋은 양육 방법들 있죠. 그런 것들을 남편한테 보여주면서 어떤 중립적 영향, 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당신의 방법이 틀린 게 아니라 더 다른 방법이 있고 이러한 방법들도 아이를 양육하는데 긍정적이더라. 이런 식이 있더라. 이런 네. 부분을 좀 알려주고 느끼도록 하는 게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이런 얘기는 그 아내가 하면 안 돼요. 맞아, 안 해요. 그래서 이 부모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예. 남자들은 대부분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모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아내가 100번 얘기하는 것보다 부모라는 프로그램을 다시 보기든 생방송으로든 딱 보게 해서 그럼요. 아, 전문가들이 그러래. 그래요. 이렇게 하게 만드는 게 참 중요해요. 남편은 여하튼 아내 얘기 말고는 다 잘 듣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남 얘기는 다 잘 들어요. 옆집 엄마 얘기는 또 잘 들어요. 아, 분해. 예. 근데 이렇게 보면 김효진 씨는 어떻게 보면 방임형, 그다음에 남편분은 개입형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아이들한테는 어떤 양육이 제일 좋은지 좀 설명해 주세요, 선생님. 네, 일단 부모님들 스스로 자기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권위주의형, 뭐 방임형, 이계형, 권위형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네. 권위주의적인 거는 이유를 얘기하지 않고 아파트에서 뛰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죠. 그렇죠. 예. 그냥 그다음- 무조건 하지 마. 그렇죠. 왜인지 이유를 아이에게 설명해주지 않는 거죠. 그다음에 방임형 같은 경우에는 19금이 있는데도 그냥 내버려두고 아이가 텔레비전을 보게 방치하는 오, 경우겠죠. 그건 위험하죠. 그래서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라던가 위험한 거에 그냥 노출돼도 두는 것들. 이계형은 제가 경험한 건데요. 1층부터 15층까지 아이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다 눌러요. 근데 옆에서 그저 기특한 거예요. 우리 아이가 1부터 15도 우리 딸 소근육이 발달했구나. 돌려봐. 막 이러고. 1, 2, 3, 4 옆에서 읽어주시는 부모님도 뵀고요. 네. 그다음에 힘들죠. 가장 바람직한 건 권위형인데 지금 네가 왜 이것을 하면 안 되는지 무엇이 위험한지 흙놀이를 하고 싶어하는 건 알겠는데 그다음에 뭐 뛰고 싶어하는 건 알겠는데 근데 아랫집에 아줌마가 시끄러울 것 같아 라고
중요하게 그 사회적 규범을 명확하게 이야기해주는 부모님요. 그게 권위형이죠. 네 마음은 알겠는데 상황은 이렇기 때문에 네가 지금 해야 할 것은 이거야. 네. 라고 바람직하게 방향을 알려주시는 경우. 그게 권위형 부모로서 가장 바람직한 부모형이겠죠. 그렇군요. 참 이 권위를 그렇게 세우는 게 참 쉽지 않은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인 것 같은데요. 지금 Q&A를 통해서도 질문들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 네. 효진 시댁하고 좀 비슷한 질문이 있어요. 네. 퐁당퐁당님께서 올려주신 사연을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네. 읽어드릴게요. 아빠는 항상 전전긍긍. 7, 8살 연년생 자매를 키우고 있어요. 저는 아이들이 흙에서 뒹굴면서 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남편은 더럽다고 하루에도 손을 10번 이상 씻게 해요. 우리 남편 사연인데요. 아이 일에는 언제나 전전긍긍 호들갑 대마왕입니다. 이런 남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어머, 저희 남편 같으신 분들이 여럿 계시네요. 아니 요즘은 남편분들이 좀 유난히 더 그러시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틀린 말은 아니죠. 사실 네. 뭐 미세먼지다 뭐다 사실 요즘은 뭐 세상에 위험천만한 게 너무 많기는 한데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선생님 진짜? 먼저 틀린 말은 아니니까요. 아이가 생각할 수 있는 기준점이 있어야 되고 부모님도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기침만 한다고 매번 병원에 데려갈 수도 없는데 네. 또 그리고 알아 누웠는데 병원에 안 데리고 가는 것 이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떤 환경이라든지 어떤 친구 또래 관계, 어떤 놀이를 하면서 좀 활동적인 것은 당연한 건데 놀이는 하되 너무 움직이면서 놀지 마. 이건 좀 앉아서 앞뒤가 말하고 맞지 놀아요. 놀래는 거예요, 않거든요. 말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 아이들은 더 혼란스러워질 수가 네네. 있고 그래서 지금 어떤 환경에 부모님들이 서로 간에 기준이 조금 명확하게 되어서 아이가 이 정도는 놀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에 대해서 차츰차츰 논의를 해야지 한쪽으로 치우쳐서 그런가요? 이건 되고 이건 안 돼. 네. 이거는 좀 양육에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근데 듭니다. 이 사연에는 너무 공감이 돼요. 네. 저희 남편 경우에도 뭐 이렇게 바이러스 세균에 대해서 되게 예민해가지고 저희 딸이 밖에서 놀이터에서 놀 수 있는 날수가 1년에 며칠 안 돼요. 아이고. 겨울에는 추워서 안 되고 여름에는 더워서 안 되고 네. 봄에는 황사 미세먼지가 많아서 안 되고 가을 며칠이나 좀 나갈 수 있을래나? 예. 나가고 또 기껏 나가서는 또 위험하니까 그렇죠. 뛰지 말라고 놀이터에서 그러고. 뛰려고 그냥- 나갔는데 뛰려고 나갔는데 뛰지 말라고 하니 이런 아빠들이 조금 있으시네요. 그러니까 오늘 예. 정말 할 얘기는 다 하고 가시는 예. 것 같아요. 오늘 어떻게- 남편분이 보고 계시는 거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예, 네. 여보 오늘 부모 분다고 얘기했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예, 네. 자기 좋은 얘기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네, 네. 자기 양육 방식에 대해서 좋은 얘기 하고 올게라고. 뭐가 얘기했는데. 좋은 얘기인지 예. 지금 너무 막 지금 약간 들어오기만 해봐라 이런 분이 그래요. 될 것 같은데요. 네. 김경란 선생님도 좋은 방법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혹시 남편에 대해서 고맙다라는 표현을 좀 해보셨는지. 고맙다라는 표현은 네. 예, 잘생겨줘서 고마워라는 얘기는 자주 하는 편이에요. 당신이 양육에게 참여해줘서 고맙고, 네.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남자에 대해서 인펜트 킹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할 때도 있는데 일단 칭찬과 격려를 남편에게도 해주는 거 중요하고요. 너무 지쳐요. 근데 칭찬 네. 많이 바래요, 그쵸. 남자들은.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정말 그날은 황사가 심한 날이었는지, 네. 온도가 너무 높은 건 아니었는지, 아이의 일상생활을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도 생각해 보셔야 되시고, 네. 또 하나는, 엄마가? 그렇죠. 또 하나는 이제 아빠가 그렇게 생각하게 한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아빠의 어렸을 때 어떤 경험이라든가를 통해서 해서, 네. 지금 이혜리 아빠, 지난번에 이혜리가 넘어져서 지금도 또 넘어질까봐 걱정하는 거구나. 이렇게 마음을 거주기를 아빠한테도 해줄 필요가 있고요. 마음을 읽어줘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이가 이제 흙놀이를 하면서 뛰면서 너무 즐거운 그 경험에 대해서 사진 촬영을 해주거나 아니면 이혜리가 모래놀이를 막 하고 있을 때 아빠는 모래가 지저분하니까 못 놀게 했었다면 흙놀이를 막 하고 있을 때 이혜리에게 이야기하게 하는 거죠. 이혜리야 흙놀이를 하니까 어때? 그랬을 때 아빠 나 너무 재밌어. 아이가 아빠랑 정말로 좋아하는 걸 보여주는 거구나. 그쵸. 그거 좋은 방법이다. 그쵸. 아빠랑 네. 블록놀이 할 때보다 흙놀이가 훨씬 재밌어. 다음엔 아빠 나랑 흙놀이 해? 이런 영상을 보여줄 수도 있겠죠. 우와, 영상을 좀 이거 찍어야 진짜 되는 괜찮은 거죠. 방법인 것 그렇군요. 같아요. 기쁘다고 해, 즐겁다고 이렇게. 아니 못 뛰게 예. 하시니까 아이가 막 100m 달리기를 막 하는 걸 찍어가지고 이렇게 여보. 잘 뛸 수 있게 됐다는 걸 이혜리가 보여주고. 이렇게 빨라. 이러면서. 얘는 달려야 해 이렇게. 어.